서 변호사님,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이 됐고 거의 다 뭐 수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대장동 수사가 끝나면은 바로 소환 조사와 기소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 왔는데 최근에 하나 아주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장동 비리 주범 김만배가 이 자해 소동을 벌였어요. 뭐 극단적 선택이라는데 죽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자해 소동을 벌인 날이 바로 김만배의 남자라는 이한성, 최우양이가 체포돼 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한성, 최우양 이 사람의 체포 구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결국 지금 이제 그 김만배 씨 상태가요. 예. 먼저 상태가 이제 그 부인은요. 부인은 이제 뭐 상당히 뭐 이중하다. 이중해가지고 폐를 뭐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변호사도 하는데 감성팔이를 좀 하고 나섰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이제 뭐 생명이 위험했다든지 이런 게 변호사나 부인이 나서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검찰에서는 그렇게 위중한 상태가 아니다. 예. 원래 처음에 이제 그 옮길 때요. 뭐 119나 경찰이 그 상태를 알잖아요. 예. 그렇게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면 김문기 씨나 유한기 씨처럼 유서 써놓고요. 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노회찬이 있잖아요. 예. 노회찬처럼 이게 그냥 뛰내리 버리든지 아니면 이게 그 박원순 있잖아. 그렇죠. 박원순처럼 이게 목을 맨다든지 예. 이렇게 했겠죠. 본인이 과도입니다. 그 면도 큰 것도 아니고 과도 있잖아요. 예, 예. 과도력이 그 상처를 약간 냈는데 이래가지고는 이게 극단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예. 이거보다는 유서도 없죠. 예. 그보다는 이제 그 내가 이게 이 정도로 내가 진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이게 괴로운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를 좀 이게 너무 괴롭히나 이런 이제 그 무언의 어떤 경고나 메시지 뭔가 보여주기 쇼 때문에 자해 소동을 벌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해 소동은 그러면 이게 그 누구한테 하는 거냐? 저는 자꾸 이게 검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검찰보다 이게 오히려 쌍방울 이재명 측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 크다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검찰은 옛날부터 수사를 세게 했어요. 네. 예. 물론 이제 검찰이 뭐 최근에 자금까지 다 추적해서 하니까 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경고나 불만, 야, 내 하나 죽으면 이게 모든 수사 올스톱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검찰의 경고도 있겠지만 예. 검찰 수사는 이게 꿋꿋이 이겨왔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그보다 이게 그 이재명이나 쌍방울 측 있죠. 이쪽에 이게 압박을 더 많이 받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최우양 씨는 항상 이 김만배 재판을 감시하러 왔거든요. 저 사람에게 뭘 부나 이렇게 감시하러 계속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너 불면 안 된다. 이런 게 압박이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강했다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 저는 입이요. 네. 이제 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밝히더라도 이재명이나 쌍방울 이해 좀 해주라. 앞으로 이게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상당히 그 유동규 씨처럼 김만배 씨도 이게 그 입이 열릴 이럴 게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로서도 더 이상 버티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왜 그래 보느냐 하면요. 예. 결국에 유동규 씨 있죠. 유동규 씨도 이 극단적 선택을 2번 했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거 아닙니다. 유동규 씨도 그 그냥 소동이죠. 소동이죠. 자해 해프닝이라고. 소동인데 근데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유동규 씨도 불고 있잖아요. 예. 저는 김만배 씨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는 거죠. 유동규가 이제 그 2번 자살 시도했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네. 한 번은 이제 이재명이가 먼저 그때 국회 그 조사할 때 그때 보고받은 걸 먼저 밝혀가지고 논란이 됐죠. 네. 유동규 씨가 이제 그 압수수색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정진상이하고 김용희가 전화를 이게 여러 번 했죠. 그러면서 이게 그 너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그러면 이게 내가 검사장하고 다 이야기돼 있으니까 구속 안 시킨다. 쓰레기라도 먹고 해라니까 쓰레기는 못 먹고 그냥 응급실로는 갔잖아요. 그렇지요. 뭔가 이게 뭐 안 좋은 거는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배탈은 났다더라고. 예. 배탈은.
설사 정도. 그러고 이게 응급실에 가니까 쫓겨나가지고 구속됐잖아요. 그때 한 번 이게 극단 선택이라고 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서 수면제 있잖아요. 이걸로 이게 극단 선택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도 쇼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의 자해 소동 다음에 유동규 씨도 이게 모든 걸 밝히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김만배 씨도 이번에 본인은 많은 걸 그래도 이게 물론 자해 소동이지만 나름대로 이게 그 봉합을 했거든, 수술요. 예. 이런 걸 이렇게 겪으면서 신경에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제는. 예. 좀 이게 그 앞으로 이게 그 재판인데 뭐 한 2주 정도 뒤에 또 재개되면 상당히 그 진술이 좀 주목되는 뭔가 기존하고 다른 또 이렇게 그 폭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입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하나는 그 428억에 그분을 밝히는 것 하나가 있고, 김만배가 이한성을 통해서 비자금으로 200억을 가져간 거, 또 대여금 형식으로 439억인가 가져간 부분들, 또 기타 배당 받은 돈들, 이런 부분에서 얼만큼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느냐. 이걸 이제 밝혀야만이 이재명으로서도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성남 FC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러나 돈이 바로 골이 흘러갔다. 이재명 측으로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김만배가 입을 여는 순간 그걸로 모든 것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그 오늘요, 오늘 이게 보도입니다. 지금 어제 그 김만배 씨가 입원해 있다가요,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그 통화를 했어요. 뭐 접속을 그래요? 했습니다. 누구하고 아니 병실에 위중하다는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이게 뭐, 카톡이나 이거 다르잖아요, 보안성이. 이걸로 이게 통화했는데 누군지 아직 안 밝혀지는데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오늘 검찰이요, 다시 이게 김만배 씨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도요,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연장이 안 돼가 석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최우양 씨하고 이한성 씨가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되면 이게 그 범죄 수익 언니가 아닙니까? 네. 그게 그럼 언니라고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김만배 교사범이죠. 260억을 지금 은닉한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알파를 계속 찾고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범행을 교사한 게 김만배 씨니 다시 이게 그걸로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구속이 안 되면 또 극단적 선택 자해소동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도 구속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쌍방울이나 조폭이요, 진짜 이게 김만배 씨를 극단적 선택 시키는 것도, 왜냐면 이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김만배 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쌍방울 조폭이나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에게 그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구속되는 게 김만배 씨한테도 좋습니다. 잘못하게 구속 안 되면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검찰에서 다시 이게 영장을 청구한다. 오늘 이게 제가 어제 방송했더니 오늘 신문에 보도들이 뭐 상당히 그 나오고 있고요. 저는 김만배 씨한테 제가 항상 그러죠. 세 가지만 좀 이게 이제 밝혀주십시오. 뭐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세 가지만 이게 그 밝혀달라. 하나는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천화동인 1호.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천화동인이 아니고 이제 지금은 그 법인명이 바뀌었어요. 휴명이라고요. 아, 그래요? 휴명. 휴명? 천화동인을 이름이 1호를 바뀌었습니다. 휴명으로. 이 휴명이 뭐냐? 원래 이제 휴라는 게 휴식할 때 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사람인변에 나무 목자면 쉬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아름답다, 위대하다 이런 뜻도 있는가 봐. 그러면 이제 원래 이름은 순천 휴명. 순응한다. 하늘에 순응하는. 그러니까 하늘의 위대한 명령 천명에 순응한다. 이게 순천 휴명인데 여기 어디 나오느냐? 주역 해설서에 나. 주역의 괴는 아니에요. 이 주역에서 김만배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천화동인 1호를 휴명으로 바꾼 거죠. 김만배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통양철학과 그래가지고 주역 공부를 같이 많이 했다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이 최우양이 요 조폭도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성균관 부관장까지 해버렸어요, 조폭이. 그래서 제가 이게 김만배 씨한테 그 촉구하는 게 악을 멀리해라. 이 말은 게 악의 축이 이재명입니다. 당군 일의 최대 부패 범죄자, 위선자, 악의 축이 이재명이에요. 야. 이재명을 멀리하고 선을
이제 법의 세계로, 정의의 세계, 진실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김만배 씨한테 그 세 가지를 제가 좀 밝혀 주십시오. 예. 하는 게 첫째, 지금 휴명이잖아. 천화동이 1호에 700억, 지금 428억이죠. 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을 이게 밝혀달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우양 씨한테 80억을 준 거 있잖아. 예, 이게 최우양. 쌍방울 통해서 이재명 변호사비부터 갔잖아. 그렇게 그러면 갔다고 이게 봐요. 최우양 씨한테 준 80억은 뭐 때문에 준 겁니까?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김만배가 힘을 쓴 게요. 제가 물어봐 다 취재를 해봤어요. 야, 김만배가 아무것도 아닌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니투데이를 누가 뭐. 그리고 이재명하고도 전혀 몰랐어요. 딱 두 명하고 친했더라고. 김만배가 친한 사람이 딱 두 명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권순일. 와, 권순일 있잖아. 예. 이사하고 이게 친했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이 있잖아요. 예. 그 성남의 국회의원 원내대표 했던 예. 그 한 명. 지금 이게 보좌관한테 그 2억 줬다고. 예. 예. 노죠. 예. 이제 그 사람이 윤창근하고 해가지고 의장 만들어줄 때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권순일. 권순일한 게 찾아갈 때에 비타 500 박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요걸 이렇게 좀 밝혀달라는 거지. 세 가지만 이게 좀 밝혀달라, 이제 놓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업소합니다. 또 김만배 씨 제가 앞으로 계속 만나야 돼요. 지금까지 이게 매일 만났고요. 그 세 가지만 이게 좀 밝혀달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자주 만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만배가 이제 뭐 입을 열기 직전에 있으니까 자기도 뭐 쇼든 어찌든 극단적 선택까지 자해소득까지 벌이고 났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털고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재판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원래는 19일 날 재판이 대장동 재판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일주일간 연기가 된 것 같던데요. 이제 다음 재판에 나와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게 이실 짓고 오는 게 저도 살고 이 대장동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428억 예. 이것을 정진상이가 김만배한테 받기로 약속을 받고 화천대유의 5개 블럭에 대한 특혜 분양권을 주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요. 공수장이 이제 나오는 얘기죠. 뭐 5가지 특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428억을 약속.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정진상이라든가 이건 뭐 성남시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부터 아주 대권까지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확보해야겠다. 시장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위례 당시에도 남욱한테 이 사업권을 주면서 남욱이 100억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선거 때 편하게 갖다 쓰세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니까 모든 것을 다 정보도 주고 뭐 공모지침서에서부터 쫙 일괄해갖고 유동규가 싹 해줘 버린 거 아닙니까? 정진상한테 보고 오고 오케이 받아갖고. 이런 것들도 지금 어느 정도 검찰에서 거의 수사가 지금 다 돼야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의원 김만배가 친한 사람이 권순일이하고 의원이 하나 있다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냥 한번 치보십시오. 하덕에 소송한다고 난리를 치가지고 지금 여차하면 자기 이름 거기에 그냥 이야기하면 김만배 보좌관 또는 2억 치면요. 예. 그 보좌관한테 2억 주는 게 노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순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치보시고 순천 인맥들이 그 세거든. 통해서 그때 윤창근은 수사받고 있으니까 민주당 시의원 예. 통해서 우리 최윤길 의장을 의장 만들어준 게 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이재명하고 처음 친한 게 아니고 권순일이하고 이게 친하다 보니 네. 그때 유동규가 이게 김만배하고 많이 처음에 다퉜어요. 예. 많이 싸우는데 그때 정진상이가요 나서가지고 이게 유동규를 혼냈거든요. 왜 유동규는 장비고 정진상이가 관우잖아. 네. 관우. 그러니까 너 이게 김만배가 엄청 센 사람인데 너 대들면 안 돼. 권순일이가 김만배가 센 사람이 게 바로 권순일 때문에. 권순일이가 이게 이재명의 재판 목줄을 쥐고 있잖아. 딱 목줄을 그 정진상이 쥐고 그걸 알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8번이나 권순일이 만날 정도면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이게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순일이 팔아가지고
이재명 측을 잡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금방 박사님 말씀하신 정지상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정지상이 제가 이게 취재를 요즘 좀 많이 했어요. 성남시의 전직 공무원 왜 신상진 의원이나 새로운 데 그 정지상이 자리 가신 분이 저하고 친한 선배예요. 중앙일보에서 오랫동안 기자하다가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 성남시의 정책 그 실장 정책실장으로. 정지상이는 6급이었잖아. 이분은 이제 5급으로 올렸어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성남시의 정책실장으로 가니까 그 모든 과거 자료들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여러 명 재판하면서 정지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놈이 이게 어마어마한 놈입니다. 전부 다 하는 말이요. 이재명이가 이게 진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 운동권도 아니고 이재명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의 대선 후보 이재명을 만든 게 정진상이라는 거야. 정지상이 대권 플랜을 다 만들어갖고 짜가지고 이재명한테 탁 갖다 바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좋게 평가하면 게 옛날에 수양대군 만든 게 한 명이잖아. 한 명에. 좋게 평가하면 한 명이고. 저는 근데 뭐 수양대군은 세조가 됐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못 되니까 뭐 한 명의 급은 아니지. 예. 근데 왜냐하면 이게 정진상이는 운동권의 성골입니다. 운동권의 그 산호명부터 이게 부산 운동권의 성골이고 이재명이는 운동권에 보니까 천하의 저 완전히 뭐 육두품도 아니고 한 사두품 신라시대처럼 이게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있잖아. 예. 이재명이는 이게 운동권의 사두품으로 보더라고. 제일 낮은 평민이야. 이재명이가 이게 운동을 한 게 없어요. 제가 여기 이재명하고 연수원 동기 물어봤더니 공부도 못했대. 그때는 이게 다 판검사 가는데 성적이 안 돼가지고 판검사 못 가가. 근데 돈은 조금 주가 조작에 뭐 가담했는지 돈 좀 벌어가지고 이게 자가용이 카폰 들고 다니면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재명이가 진짜 대모한 게 없잖아요. 이걸 정진상이가 다 이게 배우에 해가지고 자금부터 좀 다 키웠다는 거지. 오히려 이게 정진상이가 빛이고 이재명이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는 거지. 이화영이도 끌어들이고 이화영이 뒤에 이해찬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운동권의 가장 약점이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별이 없으니까 깜빵 갔다 오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운동권들은. 그래서 이해찬을 딱 끌어와가지고 운동권을 장악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진상이가 뭐 어떻게 근무했냐. 요것도 제가 취재해봤지. 고개를 안 쳐던데. 정진상이 얼굴을 잘 못 보는데 딱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서류 보고 이게 결제하는데 결제한 게 7,000개. 아니 6급 6급 아무것도 아닌 게 결제 서류에 7,000개. 제가 이게 직접 들었는데 최영길 회장한테 한 번에 이게 산하기간이 말도 안 되게 안 됐더니 정지상한테 전화하니까 바로 1분 10분 만에 되는 거죠. 근데 정지상 사인 없으면 이재명이 집을 던지고 왜 정지상 사인이 없느냐고. 야 정말 이게 그 사인을 7,000개 할 정도고 이게 정지상인데 이번에 영장 보니까 위례에서는 이제 210억. 그 전벽에 그 호방건설 돈이죠. 호방건설. 호방건설이 이제 그 시행하고 시공을 다 해먹어버린 이런 것도 드뭅니다. 아니 건설사가 시공하고 하나만 해야지 이게 시공 시행해서 다 돈 벌어먹는 게 호반이에요. 그게 똑같은 게 대장동에 오면 제일건설입니다. 예, 제일건설, 호반, 제일건설 이런 게 호남기업이 급성장했잖아요. 예. 그 210억 위례 이게 이제 정지상이가 개발 정보를 남욱이나 정지창이라게 빼주가지고 예. 돈을 벌게 하고 자기들에게 그 로비 자금 있잖아요. 예. 선거 자금. 선거 자금. 자기 또 챙길 돈. 거의 뭐 한 20억 정도는 챙긴 것 같아. 100억 남으니. 그러면서 이게 뭐 사억 주고 막 노잖아요. 예. 그게 공장에 적나라하게 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장동에서는 아예 이제 아파트까지 집어였죠. 예. 5가지 특혜를 줬다. 즉 택지할 때 이제 분양 지침부터 그다음에 그 선정 과정 있잖아. 예. 그다음에 용적률 나중에 아파트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익계약까지 5개를 줬다고 노잖아요. 예. 예. 이 모든 과정이 정진상한테 노는데 근데 문제는 정진상 공소장에 이재명이가 81번 놉니다. 그러니까요. 81번. 그러니까 이게 정진상이가 어떻게 최종 결정한 건 하나도 없잖아. 모든 게 7,000번 결제 중에 정지상이가 사인하고 그 위에 이재명 사인 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지상이가
결국 그렇게 기소됐다는 말은 그 위에 이재명이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을 주범으로 지금 보고 소환 지금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돈줄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것 아닌가, 막바지에. 이제 거기에 활용 점정을 찍는다 그러면 이 김만배가 뭐 위중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인이 좀 쇼를 한 것 같고 두 분이 다 쇼를 잘하네, 부부가. 검찰에서 구속이 되든 다시 재구속이 되든 아니면 대장동 재판에서 다시 열리면은 거기 나와서 입을 제대로 여는 거, 이게 이제 활용 점정 아닌가 보여지는데, 아무튼 검찰로서는 김만배가 이 자해소동을 벌였으니까 그동안에 그 수사 스케줄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우선 또 예산안이 처리가 되어야 그 부분이 끝나야 사실은 뭐 이재명에 대한 소환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당초는 이달 중하순경에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설 밥상 또 이 준비도 있어야 하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설 전에 소환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연말 연초 이야기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연말 연초는 방탄 열기 어렵죠. 예. 보통 국회의원들도 연말이나 연초는 쉬잖아요. 네, 쉬죠.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인데 뭐 저는 이제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준비나 질문지가 다 완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한번 불러보면 이재명이하고 이제 공소가 제기된 거하고 똑같은 게요. 자, 성남 FC 있잖아요. 그때 두산 기소하면서요. 이재명이 이름이 공모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이름이 33번 나와요. 정진사가 17번 나옵니다. 이미 성남 FC에 이재명이 공소장이 된 거예요. 3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을 다 마련해 놨구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김용희 공소장 있죠. 예. 김용희는 이제 이재명 이름이 57번이 나와요. 57번. 지금 김용은 23일인가요? 예. 예, 첫 23일. 재판이. 예. 첫 재판인데 이제 그 제가 조병구 부장이라 했잖아. 예. 제하고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같은 반인데 연수원 성적이 최우수라가 판사로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나이는 어리지만 옛날에 안희정이를 저는 무죄로 봤거든요. 안희정이 1심 재판장인데 무죄를 했어요. 나중에 안희정이 구속됐지만 대단한 친구입니다. 예. 김용껏 제대로 이게 판단할 걸로 보는데 그때 이재명 이름이 57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그 위례 있잖아요. 남욱이하고 정지창이 기소됐잖아. 그게 이재명 이름이 18번 나옵니다. 18번. 그리고 이제 그 정지상이 공정에 81번이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노는데 소환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지금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 이재명이도 또 이게 방탄 갑옷은 엄청 많이 입어가요. 이 옷을 몇 번 입었는지 살려보기 힘든데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 저는 뭐 6벌 입었다 봐요. 이재명이 방탄 갑옷을 6벌 입었는데 첫째 보세요. 안에 껴입은 게 검수완박.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양구 배지. 근데 이 배지도 지 혼자 1억 받아갔던 거 보조금을. 예. 다른 사람 다 5천만 원 주고. 사람 5천만 원. 아주 미선자입니다 이거. 야 정말 이게 장수가 만약에 양보할 줄 알아야지. 자기만 1억 받아갔어. 다른 사람들 5천만 원 주고 떨어진 사람들. 예. 이러니까 이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게 두 번째 갑옷. 워낙 그때 거기가 치열하게 붙었으니까 조금 더 주었다고 봐야겠죠. 다른 데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배지.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갑옷이 당헌을 개정해가 기소가 돼도 지금 대표하잖아요. 예. 당헌 개정. 예.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당대표. 당대표.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갑옷이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얘들아, 너희가 이게 뭐 촛불이 되었다 하면서 고맙다. 미안하고 고맙다. 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한 국정조사로 지금 이게 방탄받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덜이 안 되는 게 이제 전국 장에 돌면서 개딸이나 직접 호소하는 이게 바로 자기 무슨 이게 민심 탐방이야. 근데 이게 방탄술래지. 방탄. 전국 돌면서. 그러니까요. 방탄. 이런 게 육중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렇게 껴입는다고 뭐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전혀 굴하지 않고 검찰이 아마 이제 그 원칙대로 소환하는데
다만 이제 그 검찰도 예산 통과돼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산 정도. 예산은 그러면 이게 통과되고. 통과하면 그날 이게 바로 이제 뭐 이재명이 서서히 수사 시작되는 본격 이렇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